진짜 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의 내용은 금본위제 하에서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폐량, 금의 총량이 너무 적어서 화폐에 은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를 좀 더 윤택하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933년 루즈벨트가 대공황 이후에 경제를 살리려고 온스당 20달러였던 금을 35달러까지 올려서 시장에 엄청난 달러 유동성을 쏟아부었던 것 같이 1900년 발간된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은 은을 화폐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제가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은 본위제 편입과 현재의 달러 확대, 신용 확대는 사실 부를 움켜쥔 소수의 기득권이 제일 싫어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을 보유한 소수가 그들이 가진 부의 척도를 다수에게 빼앗겨서 나뉘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바뀌었죠. 지금 금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종이화폐를 통해서 권력을 통제하는 소수의 세력들이 과거 금을 보유하고 놓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권력을 귀금속에게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이제 안전하게 금에서 종이로 갈아탔는데 또다시 종이에서 금으로 바뀌는 것은 다시 권력의 축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선 후기에 불량 은괴가 유통되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김명민 배우죠. 서필 오달수 배우는 불량 은괴를 유통하는 세력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들로 등장합니다. 은이 돈으로 통용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영화는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시작하던 17세기 말쯤 숙종 이후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영화의 시대적 상황을 보기 전에 조선시대의 화폐 변천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우리 조상은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상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쌀과 삼배 등을 상거래 화폐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은 화폐를 국가가 독점해야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화폐로 사용되어 오던 쌀이나 삼배 대신에 저화라는 당나무로 만든 화폐를 1402년 처음으로 조선이 발행합니다. 고려 말에 최초 발행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당시 국가가 발행한 저화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실물 가치가 없는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위조가 쉬웠습니다. 백성들이 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돈이 아닌 나무 쪼가리였습니다. 위조가 쉽고 나무 쪼가리에 볼품없는 화폐를 대신해서 태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은 1418년 즉위와 동시에 구리로 만든 주화를 저화의 대체 화폐로 유통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23년 세종 즉위 5년에 구리로 만든 주화 조선통보가 발행됩니다. 1425년 저화의 유통은 금지됩니다. 세종은 법정화폐인 조선통보의 성공 여부는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고 믿고 상인들이 주화를 거부하면 곤장 100대를 치고 가산을 몰수하는 강력한 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주화를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조선통보를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유한 묵은 쌀을 내다 팔고 주화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된 지역인 한양이나 대도시의 소수 상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통보는 결국 실패합니다. 여기에 조선통보를 만들기 위해 구리의 공급이 필요했는데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백성들은 동전을 사들여서 녹여서 구리로 되파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니 사실상 조선통보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5년 뉴스를 보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다시 구리로 내다 파는 일이 6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화폐 가치의 폭락, 즉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돈의 가치를 무력화시킵니다. 1445년 세종은 아버지 태종 시절의 저화를 부활시켰으나
이것도 실패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실패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장, 상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 굳이 쌀을 놔두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명목화폐인 국가 발행 법정화폐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방관청에서는 재정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하려고 정부가 발행하는 조선통보 대신에 쌀 등의 현물을 받았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가 화폐 대신에 임시토지소득세라는 법으로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쌀 등 현물을 세금으로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신뢰와 시장이 없다면 얼마나 유통이 되기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화폐보다 우리가 미국 화폐인 달러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 이후에 200년이 지난 17세기 숙종 4년쯤에 되어서야 상평통보라는 이름으로 화폐가 발행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상평통보는 항상상, 평평할 평,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평평하기를 바라는 화폐, 즉 인플레이션이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진짜 돈을 조금씩 축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인 금과 은 조금씩 스테이킹을 하시면 훗날 금과 은의 귀환이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 대표를 찾아주시면 좋은 금을 적절하게 구매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글을 참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기에 어떻게 상평통보 화폐가 발행되어서 유통될 수 있었는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